네, 계속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000-4989번이나 샵 2034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1승요. 1승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200원에 12%요. 9,200원에 12% 맞으실까요? 네. 네, 이 종목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져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다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네. 네,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 지금 계속 조정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뱀에 들어주세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서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정호 대표님 네, 부탁드릴게요. 상담해 네. 주시죠. 네,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진입하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만 되고 있는데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해가지고 조선주들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선 기자재 관련해가지고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1승과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약한 모습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차트상으로 이제 바닥권까지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지금 전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혹시 추가 매수 하실 여력은 되시나요 혹시? 네. 네. 추가 매수를 그러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있고요. 혹시 네. 포트폴리오에 뭐 반도체나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네, 바이오랑 뭐 다른 거 조금씩. 네. 네. 그러면은 충분히 조선주 쪽에 포트를 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음, 지금 지금 갖고 계신 비중 12%를 똑같이 사시는 것보다는 한 8% 정도만 맞춘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오늘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내일 모레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담아 가시면서 5천 원 부근까지 내가 떨어질 각오를 생각하고 담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왔다라고 해서 덜썩 잡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네네. 거래량도 안 나왔어요. 차트를 네네. 보시면요. 지금 과거에 뭐 1승이 올라갈 때는 세진중공업도 같이 신고가를 갱신할 때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승의 최대 주주가 세진중공업인데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갔던 모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하락을 할 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간다면 쉽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 그런 모세가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바닥을 다진다고 생각이 들면서 5천 원까지 천천히 담아가시고 한 5% 정도, 그러니까 이 3% 정도는 5천 원, 이 5,400원에서 5천 원 사이에 담아가시고 만약에 5% 정도는 5천 원을 깨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5천 원 깨진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될 때. 그러니까 4,900원 됐다가 5천 원 넘을 때 그때 나머지 5%를 담아가신다고 본다면 평단가도 거의 그러면은 뭐 7천 원 부분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수익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9천 원대 가격대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10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5천 원 기준으로 내가 이제는 물을 타서 평단을 7천 원 선으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본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조선 관련해가지고는 이번 연도가 어떻게 본다면은 수주 잔고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번 연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마스가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더 나와준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기자재까지도 열풍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까지는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5천 원까지는 한번 꾸준히 담아가 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아주 꼼꼼히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1승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오늘 매수했는데요. 오늘 사셨어요. 네네, 네. LNG 넥스원이요. LIG 넥스원이요. 네, 25%고요. 네.
가격은 58만 8,700원이요. 58만 8,780원에 25% 맞으실까요? 네네. 네, 오늘 사셨는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강심장이세요. 네, 방산 관련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전에, 네. 오전에 샀는데, 이게 운이 좋게 상한가 쳤어요. 오, 그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추가 상승 계속 좀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 네. 여쭤볼게요. 방산주 아.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팬말. 예, 유 대표님요. 네, 유창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어느 안녕하세요. 정도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아침에 되게 여러 개가 기업이 있을 텐데 그래도 LG 넥슨 잘 선택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어. 가격이 제가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데 네. 가격이 어느 정도 선가량은 그래도 갈 것 같다 하는 걸 좀 제가 알으면은 매도하기가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네. 거예요. 일단은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지금 상황에서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주식 시장이 한번 분위기를 타면 강하게 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한 뭐 80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66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분위기 한 15에서 20%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네네. 이제 내일 당장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이유는 작년 6월, 7월 달에 형성됐었던 매물대를 오늘 상당히 강하게 완벽하게는 아닌데 어쨌든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그걸 돌파를 했고요. 거래량도 지금 작년 5월 달 이때 그 수조 원의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했었다가 했었던 그 거래량을 오늘 돌파를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한 뭐 현재 가격보다 한 15에서 20%는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이게 전쟁이 이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러우 전쟁하고 이란 그 중동하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뭐 러우 전쟁이야 이제 그 국가가 붙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대공 미사일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란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보기에는 가까워 보여도 한 2,000km 이상, 1,000km 이상 이렇게 떨어져 그 사이에 국가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거리가 있고 또 미국의 지금 항공모함하고도 보면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방어가 그 요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격하는 게 이제 LIG 넥스원의 이제 청궁이라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다른 국가들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뭐 이란이 갑자기 뭐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쪽에도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럼 그런 국가들도 이런 그 아이언 돔 같은 이스라엘 아이언 돔 같은 약간 방어 유도의 미사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약간 LIG 넥스원이 최선호 그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본다라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흐름들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현재 이란의 그 무력 충돌이 LIG 넥스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 대표님 말씀대로 한 80만 원 이렇게 잡아놓고요. 네. 잡아놓고 거기서 한 10% 정도 줄이고요. 네. 나머지 갖고 와도 되겠죠? 저는 뭐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오늘 밤 갑자기 이란하고 미국하고 우리 이제 안 싸우기로 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랬을 때는 또 빠르게 조금은 이익 실현하시거나 좀 정리를 하실 단기적으로는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한 번 또 시세가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80만 원까지는 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공 관련한 모멘텀까지 해서 계속 홀딩하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잘 참고하셔서 꼭 기분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실까요? 테크인 네, 48,300원에 100%요.
테크윙 48,300원에 100% 맞으실까요? 네네네. 네, 테크윙 수익 축하드립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관련주로 오늘도 10% 넘게 올라줬어요.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홀딩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일부 소부장 종목들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 테크윙 목표가 내가 한번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번쩍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저기 이정우 선생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혹시 비중 100%를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 전에 네. 몇 년 전에 그 테크인 갖고 한 80% 수익 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도 이제 계속 몇 년 후에 주종받고 이번에는 기회를 못 하다가 네. 지난번에 4만 5천 원인가 5만 5천 원대 그 이제 차고 올라갈 줄 알고 한 30% 들어갔는데 네. 주종을 받길래 네. 손실 보고 끊었다가 이제 이 방송 이렇게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실적이 안 나와서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조정을 주길래 오늘 처음으로 장대 양봉을 뽑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3%대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른 저기 프로그램 매매를 보니까 그 비중이 많이 실려서 그냥 한번 이제 시작인가 보다 하고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5%인가 먼저 5만 1,300원인가 5만 3천 얼마까지 걔가 찍었었거든요. 네. 그래 이제 조정을 그 위로 윗꼬리를 달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모펀드인가 거기가 비중을 오늘 엄청 많이 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테크윙 그래서 어디까지 들고 가고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네, 테크윈 같은 경우는 오늘 사모펀드도 많이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 초반에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안 좋을 때도 소부장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와주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어닉 아이패스나 리노공 같은 경우가 대표 소부장 기업들인데 상승하는 모습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약한 모습가 나왔지만 테크윈 같은 경우는 장 막판으로 가도 그래도 윗꼬리가 그렇게 심하게는 안 달렸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봤을 때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집중된 매수세가 나와서 그런 현상이 나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말 종목 선택이나 아니면 비중은 조금 너무 과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5만 5천 원부터는 이제 비중을 조금 축소하면서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금액이 얼마 안 돼서요. 네. 5만 5천 원이 기존에도 한 번에 그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떨어졌던 가격대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5만 5천 원 돌파하고 나서 윗꼬리를 만들어줬던 모습가 나왔기 때문에 5만 5천 원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저항선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그 가격대를 돌파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7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덜어내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5만 5천 원에서는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시고 6만 원 선에는 비중 20% 정도를 덜어내시면 나머지 70% 정도는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을 드시면서 전고점 부분에서는 이제 6만 5천 원 부분에서 또 나머지 20%, 그 50% 정도는 7만 5천 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비중 30% 정도는 그래도 한번 이번 연도에서 내가 소부장 관련된 종목 중에서 테크윙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본다면 요즘 시장이 뭐냐라고 본다면 코스닥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중축이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테크행도 그 한 축에 끌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신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중을 조절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신고가 갱신하면은 나머지 물량은 하반기까지 쭉 들고 가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비중 100%는 솔직히 저는 많이 권해드리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하나 네.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인가 무슨 장비 테스트 뭐 그런 얘기가 있고 했는데 그게 수주가 되면 모멘텀이 세서 네, 맞습니다. 7만 몇천 원에서 더 돌파도 할 수 있나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거의 이제 7만 원 문턱까지 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보면 7만 원 선까지가 제일 고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제일 트렌드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더욱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7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면 마이크로 내지는 장비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25년도보다 26년을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비중을 좀 줄이고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또 워낙 크시기 때문에 5만 5천 원부터는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30% 정도는 수익 극대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꼭 좀 되셨기 바라면서 또 종목 고민은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60만 6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60만 6천 원에 30%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소액권이신데 이 종목 오늘 8% 넘게 빠져서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진작에 못 팔은 게 좀 후회되기도 하고 그런데 네, 아직은 호재가 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그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좀 호재가 나와서 더 좀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여쭤볼까요? 저는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약간 매수가가 조금 높네요. 60만 원이면 물론 네, 지금 제가 이제 25만 원대에 샀다가 네. 45만 원 정도에 팔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면은 뭐 60만 원 매수가 뭐 아주 네네. 나쁘지 않았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높긴 한데 그때 당시에 매수 진입은 나쁘진 않았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도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왜 매도라고 말을 했냐면 네네. 그냥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주식이라는 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의 기준이 뭐냐라고 말을 하시면 네네. 거기에다 딱 제가 정답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가가 한 달 만에 네. 한 20만 원 아시다시피 20만 원 하던 주가가 지난주 기준으로 따지면 87만 원 까지 네.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한 4배 네. 정도가 4배 이상이 주가가 가격이 오른 거고 그 오른 네. 이슈가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오를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주식이 가는 게 뭐 정답이니까요. 그때 일본하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판매될 경구형 그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완료가 된 것도 아니고 개발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유럽에 이제 몇몇 국가에 판매를 하기로 했다 한 건데 사실 아직 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돼서 올라온 건데 아직 제품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또 그 부분이 좀 앞서간 감은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지금 가격부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매도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가요? 주가라는 게 뭐 제 의견은 그렇지만 또 시장에서의 평가는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찌 됐든 오늘 조정은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시장이 빠진 거 대비해서 삼천당 기약이 10% 빠진 거는 나름대로는 저가 매수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한 68만 원, 한 70만 원 언저리가 잘 지켜진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또 100만 원대까지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 1, 2주 사이에 보면은 삼천당 제약뿐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쪽에 대한 어떤 매기가 조금 더 들어온다라면 한 70만 원에서 68만 원 사이가 어떻게 지지되는지를 체크하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가가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준 만큼 일단은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주까지 일단 좀 70만 원 지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히 참고하셔서 꼭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LS 일렉트릭요. LS 일렉트릭이요. 예, 77만 7천 원의 비중은 50%입니다. 77만 5천 원에 50% 맞으실까요? 예, 예, 예.
네, 이 종목 전력기 관련해서 오늘 주가 급락해서 참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청자님. 전쟁 때문에 내가 좀 걱정이 없어되네요. 전쟁 때문에 더 떨어질까 봐 참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비중도 50%신데 좀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예. 네, 그럼에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예. 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력기기 관련주들 내가 한번 꼼꼼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저요파고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네. 여쭤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빠지면서 이제 손실권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력기기 예. 관련해가지고 다들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언제 들어가지 이랬던 부분이 있었고 생각보다 가격대는 높게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장에서 안 빠져주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은 더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전력기기는 제일 중요한 건 실적으로 올라와 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관세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전력기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피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관세를 물더라도 전력기기를 필요한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25년도보다는 26년도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1월달, 2월달에서 정말 가파른 섹터가 뭐냐라고 본다면 전력기기도 그중에 한 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전력기기 관련해 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뭐 원전이면 원전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압기의 수요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AI 데이터 센터에는 변압기가 또 2개가 들어가요. 원래 일반적인 공장에는 하나만 들어갔던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의 중요성 때문에 기존 2개가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황을 더 누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력은 뭐 노후망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맞물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거품론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피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고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번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고 본다면 비중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시장 올라갈 때는 비중 많은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 조금 많이 느껴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내가 만약 비중 30%만 들어갔다면 오늘 종가쯤에 조금 더 담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지금 50%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대에서 50%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평단가만큼 올라오면은 비중 20%를 정리하시고 30%만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1분기 그때 전력기기 관련 주들도 AI랑 비슷한 흐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 차면서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수익을 그때는 15% 정도를 챙기시고 나머지 15%는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변압기 수요와 또 AI 관련해서 아주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도움이 꼭 되셨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이 고민되신 종목들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이제 지금 3월에 첫 거래일인데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좀 매수 기회인 건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관망을 해봐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은 좀 고민은 해야 되지만 네. 이란 이슈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면 매수 기회다 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창희 대표고요. 혹시 뭐 좀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조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조금 아픈 종목이 있으시면 제가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얘기했던 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도 돼요? 네,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예. 계룡건설이요. 계룡건설이요?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그거 25,000원에, 네. 15%요. 25,000원에 15% 갖고 계세요? 예, 그거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계룡건설은 이제 약간 이제 정치적 이슈가 좀 있으면서 움직이는 게 좀 있잖아요. 예.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세종시 쪽을 좀 더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약간 이제 대전, 충남 쪽에 있는 건설사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게 있고, 이번에는 이제 뭐 저도 이제 계룡건설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는 이제 지방 통폐합이잖아요. 예. 광주, 전남, 그리고 아직 예. 이제 지금 조금 논란은 좀 있지만 대전, 충남, 그리고 이제 그 대구, 경북 요거 이렇게 합치는 건데,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통합이 된다 그러면 뭐 말이 20조 원이지, 그 20조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상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 노후화된 곳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재원을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계룡건설이 주가가 좀 최근에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좀 삐끄덕거린 게 좀 있었잖아요. 대전 쪽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장도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니고 약간 지연되는 부분들이라 해석을 하면서 주가는 좀 반등을 좀 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건설사를 본다 그러면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요즘에 보면 대우건설, 뭐 삼성물산 이런 건설사가 뭐 안전한 투자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쪽이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지방 건설사는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뭐 이 회사 실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유통 주식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주주 물량 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작은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이제 수익권이시잖아요. 뭐 예. 한 그래도 한 10% 정도. 물론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섰다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예, 최근에 며칠 동안 하루 이틀 사이에 좀 줄었죠.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번 주 중에 이제 그런 지방 통폐합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뭔가 이렇게 전환을 한다라면 저는 또 계룡건설이 한번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애매해진다 그러면 주가는 뭐 큰 조정은 없더라도 다시 한번 매수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오늘 저점이 27,000원인데 27,000원 전후로 해서 일부 이익 실현을 좀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재접근을 하든 아니면 갖고 계신 것만 또 올라가도 또 수익이 나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 이런 거에 맞춰서 좀 대응이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계룡건설 전략 잘 참고하셔서 오늘 꼭 좀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정호 대표님,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도 방산, 뭐 해운주 같은 전쟁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쟁이 빨리 끝난다라고 본다면 증시는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유가 폭등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인플레이션 상승 및 이런 부분을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 길어지는지 빨리 끝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막상 방산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네,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네. ITM 반도체, ITM 반도체. ITM 반도체요? 네네. 네. 혹시 평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55,000원에 20%. 55,000원이요? 네네. 그게 한 5, 6년 됐어요. 아, 5, 6년 되신 거고요? 원래 62,000원에 샀는데 네. 62,000원에 산 제가 약간 물을 타가지고 처음에 네. 지금 평단가가 55,000원 됐어요. 20%.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를? 지금 네. 떨어지는 게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지금 9만 원대인데 반등의 기미도 안 보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어가신 네, 거잖아요. 네, 그때 샀어요. 네. 네, 항상 어떻게 본다면 종목들이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못 보여준다고 본다면 주가가 거의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맞아요. 모세가 있는데 네. 적자도 24년도에는 흑자를 보여줬다가 25년도에도 또 내년 25년도도 적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만약에 실적만 보여준다고 본다면 2만 원 선까지는 가뿐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네. 실적을 안 보여주고 있고 바닥만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의 네, 지금 지금 그 비중 평단가를 좀 낮춰서 네. 나오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비중도 어떻게 보면 처음 네. 들어갈 때보다 엄청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물타기도 한 비중을 번도 크게 뒀어요. 안 하신 거죠? 했어요. 조금 했어요. 조금 조금 하신 해가지고 거고요. 5만 5천 원 됐어요. 저는 지금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제일- 이상 안 떨어지겠어요? 제일 걱정인 거는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종목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거 보고 나서 그때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차트를 얼마 보시면 정도? 과거에도 계속 흐르고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나서 또 떨어졌잖아요. 네네, 네, 그랬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이 됐어요. 계속 네, 이러면서 이제는 10,000원 이하까지 설마 10,000원은 깨지겠어? 했는데 10,000원까지 깨졌다가 한번 반등 줬다가 또 10,000원이 깨진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제는 네.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네.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라면 직전 가격대인 25,0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가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떨어지면서 10,000원 밑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네. 건 어느 네. 정도 분할로 사시면 바닥을 내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8,500원 부분이면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이 9,700원이다라고 봤을 때는 9,5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하신 다음에 평단이 낮춰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 타신 거는 15,000원에서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네. 네. 왜냐면은 평단가나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물 탄 게 지금 뭐 비중 10% 정도다. 그거는 무조건 내가 15,000원에서 비중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뭐 네. 추가적으로 올라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내가 더 올라갔을 때는 뭐 25,000원 부근에서는 비중 또 10% 정도를 그냥 손절하시고 나머지 10%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복구는 했다라고 생각을 들면서 3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게 괜찮지.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 35,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네. 회사가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 잘 나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네. 잘 못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네. 조금만 개선이 된다라고 본다면 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만 저는 그래도 물 타신 다음에 15,000원에서 꼭 비중 조절하시고 만약에 재차 다시 한번 또 10,000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면 그때 파신 거 다시 한번 또 담아시면서 약간 이 가격대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네. 어느 정도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단타를 치시면서 평단을 낮추시고 25,000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물을 지금 타도 돼요? 얼마 정도에 지금 타면 타시는 될까요? 것보다는요 95,000원, 9,500원 밑에서부터요. 9,500원 밑에서 네, 네. 왜냐면 지금 시장도 생각보다 안 좋은데 굳이 이 네. 종목에 대해서 막 이 종목 물 타야지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좋은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종목에 잠깐 보고 이 종목 보셔도 그렇게까지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9,500원 기억하고 있을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 전략 꼼꼼히 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보시기 바랄게요.